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가 만드는 근거 중심 의학 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김기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골다공증입니다. 여러분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골다공증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 또 그리고 예방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성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은 전체 진료 인원 중에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성에 비해서 약 13배가량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제 골다공증 학회지 최근호에 발표된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부모의 골밀도가 낮으면 자녀의 골밀도가 낮을 위험도가 최대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골다공증도 그만큼 자녀한테 대물림이 된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오늘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김주환 교수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여성에게 왜 이렇게 많이 이 질환이 발생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 여성분들에서 많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남성분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골량이 적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적고, 그다음에 폐경이라는 시점 이후에 폐경이 되게 나면 그다음에 골 소실이 급격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 몸이 이제 머리카락도 자라고 빠지고 새로 생기고 하듯이 뼈도 새로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오래된 뼈는 없어지고 하는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 폐경이 되게 되면 골 소실이 급격히 증가되기 때문에 균형이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적었는데 폐경 이후에 급격히 소실이 되면 그만큼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다공증을 여성들이 발견하게 되는 계기는 어떻습니까? 주로?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은 발견을 못합니다. 건강검진 혹은 골다공증 검사가 필요한 게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골다공증 검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골다공증 검사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좀 신뢰도가 있고 한 거는 엑스레이처럼 테이블에 잠깐 누워가지고 검사를 찍게 되면 금방 결과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검사 방법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되면 뭐 발 뒤꿈치로도 할 수 있긴 한데 이거는 간단한 대신에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검사 방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접근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이 이제 위험한 이유는 모른 채로 방치했다가 골절이나 큰 수술이 필요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 골다공증으로 인한 문제가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심각하고 중대한 사항이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이제 자칫 그냥 살짝 넘어졌는데도 고관절 골절이 생기게 되면 통증도 뭐 엄청 심하시고 꼼짝을 못 하시니까 뭐 화장실도 못 가시고 이동도 못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수술을 안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돌아가십니다. 80세, 90세, 100세 되신 분들이 수술하려고 그러면 또 수술에 대한 위험도가 있죠.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런 것도 뭐 골절을 잘 치료하고 하면 회복이 되시기도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골절이 안 생기도록 미리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골절이 주로 생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골절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연령대가 주로 7, 80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이 추위에 빙판길에 나오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은 집안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아니면 화장실 가다가 아주 사소한 일로 살짝 넘어졌는데 골절로 오시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은 상당수 본인 집안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초기에 생기는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생기는 손목 골절이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활동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빙판길에 좀 넘어지신다거나 하면 그런 손목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조금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손목 골절이 생기고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이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이유는 젊었을 때는 넘어질 때는 손을 짚는다거나 저희가 방어 기전이 작동을 하는데 더 나이가 많아지시게 되면 넘어질 때 아이고 그냥 엉덩이부터 바로 넘어지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분들은 손으로 먼저 짚으시니까 손목 골절이 먼저 생기는 거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실내에서 그런 미끄러짐 사고라든가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자동차 사고로 이야기하면 에어백이 있듯이 뭐 이렇게 넘어졌을 때 고관절의 충격 흡수하라고 이렇게 뭐 저기 바지 속에 넣는 그런 쿠션 장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원인은 넘어져서 사고가 아니죠. 이거 뭐 살짝 넘어지는 건 사고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고를 막을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사소한 넘어짐에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내 몸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예방을 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예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전 생애에 걸쳐서 이제 필요로 한데요. 일단 청소년기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운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뼈 양을 최대화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 20세경부터 30세경부터 해서 한 50세까지 여성의 경우 그때는 대부분 다 유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50세 이후에 보통 폐경이 50세 전후로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를 완화시키거나 떨어지는 거를 중단시키는 약물 치료가 폐경부터 한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나서는 좀 필요하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 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이 있을까요? 네, 그 뼈를 만드는 재료가 칼슘하고 그다음 비타민 D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유제품, 이제 우유에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으니까 우유가 굉장히 좋고요. 멸치에도 많이 들어 있고 생선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생선을 아주 많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유제품 그 중에서도 우유를 드시는 게 좋고 고칼슘 저지방이 흡수에 좋기 때문에 하루에 한 2잔 정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00ml짜리 한 2잔 정도 드시면 필요로 한 적정한 칼슘 섭취량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동은 체중 부하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라든지 가벼운 조깅이라든지 체중 부하가 되는 운동이 좋고 그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관절이 안 좋으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산책 정도를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고요. 야외에서 산책을 하시게 되면 햇빛을 보게 되고 햇빛을 보게 되면 피부에서 비타민 D, 뼈를 만드는 재료인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야외에서 걷는 거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 아까 식이 습관 중에서 칼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유를 실제로는 좀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장이 좀 안 좋으셔서 그러신 분들은 약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식이가 더 좋습니다. 약보다는. 자, 일단 그러면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서 이제 치료에 들어갈 텐데 약물로도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예,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약물을 드시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게 되면 1년 이후에 3년 이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골량이 뭐 3%, 5%, 뭐 1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젊어지시는 거죠. 더 젊어지기도 하고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도는 대부분 한 60에서 70% 정도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에 대한 치료 효과는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물로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골량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 시점에는 치료를 중단해도 되는 건가요?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되면 또 떨어지니까요. 이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한 60세 정도의 약물을 시작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데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한 30년, 4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뭐 약물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약물이란 거는 그 좋은 점도 있고 그다음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연령대에 맞게끔 또 그 환자에 맞게끔 적절한 약제를 딱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약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연령대, 그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그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적절한 선택이 필요로 하고 요즘에는 지속성을 올릴 수 있는 약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사도 나와 있고 요즘 뭐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 그다음에 뭐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기 때문에 지속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일단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라. 요 말로 그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하나 좀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요즘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광고도 많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뭐 식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나요? 저희가 우유 많이 마시면은 칼슘 양이 유지가 된다.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건데요. 그런 보조식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에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골다공증 검사가 국가검진 항목에 들어가 있죠? 네, 국가검진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보건소도 가능하고 웬만한 병원에서는 다 되고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뭐 저렴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 2잔 정도 드실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아까 그 논문에 나왔던 조사 결과를 저 서두에 좀 인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부모의 골다공증이 자녀한테까지 유전되고 대물림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골다공증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골절 위험도를 저희가 예측하는 예. 프로그램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예. 거기 저희가 여러 데이터를 해서 분석을 했을 때 예. 친정 어머니, 예. 어머니의 고관절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예. 본인이 골다공증 골절 예.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게 뭐 골다공증의 유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어머님이나 아니면 예. 이모님들이 이제 고관절 골다공증 골절이 있었다 그러면은 본인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좀 높다라는 것을 좀 그 인지를 하시고 네. 더 특별히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그런 환자가 있었거든요. 90세의 노인분인데 실내에서 낙상을 해서 고관절 골절이 생겼단 말이에요. 수술을 해야 될지 고관절 골절이 이제 고령에서 그렇게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수술을 안 하고 뭐 약물 치료를 하면서 그냥 고령이기 때문에 버티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고관절 골절을 수술을 안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60% 이상이 돌아가십니다. 그 6개월 기간 동안 예. 극심한 통증과 예. 꼼짝도 못 하시니까 가족들도 많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 예. 거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그렇죠. 그렇다고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수술을 위험도가 있죠. 당연히 예. 뭐 재수술하신 분들은 100세 넘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수술하기 당연히 위험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수술하기 전에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예.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정을 하고 예. 그다음에 교정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만큼 위험성을 안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사망하시는 확률이 지금 저희 한국 데이터로는 1년 내 사망률이 한 16% 정도로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도 잘해야 되겠지만 기저 질환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수술에 대한 성공률, 예후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예.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근거중심 의학 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이번 시간 어떠셨습니까? 서울 아산병원 김조한 교수님과 함께 골다공증의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골다공증은 넘어져서가 아니라 뼈가 약해져서 생기는 질환이라 이 말이 가장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꼭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한번 좀 해봐 달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